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신청서상 재산 목록 기재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목록에는 압류금지 재산인지 여부는 묻지 않고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가능한 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 재산 목록 요약표에 체크한 내용과 세부 항목, 진술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재산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요약표는 재산 처분이 없다고 체크해 놓고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죠. 속칭 소명자를 편찬해 놓은 것 같은 경우 조세 납부 사항을 확인하면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오죠. 재산세 내고,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죠. 자동차세도 내죠.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죠. 등록원부나.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예금은 어떨까요? 실제 예금을 환가하는 경우는 드물죠. 예금을 환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 뭐, 예금은 한 몇백만 원, 한 2, 300까지는 혹시 근데 이제 500 이상 됐는데 압류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환가할 수도 있죠. 압류가 된 예금을 환가하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실제 이제 소액 예금은 거의 환가 포기하죠.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일 현재의 예금 잔고를 알 수 있는 자료, 통장 사본이죠. 예금 잔고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된다. 한편 그 상속재산에서는 이 예금 잔고 확인서를 많이 냅니다. 상속재산 파산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띄워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몇천만 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반 생전 파산, 채무자 파산에 있어서는, 자연인 파산에 있어서는 그 시제가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죠. 예금 통장 사본에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그에 대응하는 사실이 진술서 또는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대부분 없죠. 조사해야죠. 이거는 왜 500만 원 나갔습니까? 이건 왜 들어온 건 무슨 명목이냐. 주로 나간 거를 이제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재산 은닉 또는 편파 변제 의심이 들면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언니, 친인척, 지인, 친구 빚을 갚았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뭐 소액이면은 넘어가는데 채무에 비해서 좀 과도한 금액이다. 채무자의 어떤 평소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이라면 이제 편파 변제, 부인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에 예금 계약을 해지하였으면 해약 일시와 해약 당시 예금 잔액을 기재해야 되죠. 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배우자, 동거 가족 명의 예금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재산 은닉이 정황이 있는 경우 이들이 예금 통장 사본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가 배우자한테 1,000만 원을 파산 신청 한 달 전에 1,000만 원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니까 배우자 명의로 많이 넘어간 게 나아.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혹시 좀 은닉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무자, 배우자 명의로 뭐 예금이든 아니면 증권이든 아니면 뭐 보증금이든 그 금액이 적당하면 넘어가는데 일단 조사할 필요가 있죠. 채무자가 가족이 협조해주지 않아 예금통장 사본이 제출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자료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도록 권유한다. 그렇죠. 이거는 관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은 아주 환가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아주 극히 일부인데 간혹 있습니다. 압류 예금을 환가하는 경우는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 진정하게 이 사람이 그 통장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관제인이 요구하는 게 활동, 비활동, 계좌 내역서죠. 활동, 비활동.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금융정보결제원, 금융결제원, 페이인포라 그랬죠. PAY, 지불이죠. 페이인포. 결국 지불 정보죠. 예금 정보. 페이인포 금융결제원에 가서 채무자의 증권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 계좌는 최근 1년 내에 계좌가 살아있는 계좌고, 비활동 계좌는 1년 이상 거래 관계가 없어서 이제 비활동으로 돼 있지만 과거에 뭔가 은닉 흔적이라든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활동 계좌도 때로는 정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계좌 내역을 조사는 이제는 완전히 손아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